네, 안녕하십니까, 민석규입니다. 민사특별법 시리즈 5번째 시간 집합건물법을 배워볼 건데요. 개인적으로 참 싫어하는 특별법이에요. 분량이 굉장히 많고 출제는 한 문제 정도 나오는데 암기를 뭔가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암기 부담이 굉장히 큰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집합건물법에 있는 그 많은 조문들이 전부 다 출제가 그렇게 많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공부한다라고 하면 집합건물법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 이 공용 부분에 관한 공략을 정확하게 해주신다 그러면 굉장히 높은 확률로 문제를 맞출 수 있고 또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겠습니다. 이 공용 부분 어떻게 해결하면 되는지 한번 배우러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집합건물법을 공부하려면 용어가 갖추어져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집합건물법은 최초의 민법이 만들어졌을 때는 없던 특별법인데 우리 민법이 만들어졌을 때는 제 건물이라고 하면 이런 한 동 건물 안에 여러 개의 소유권이 존재할 것 같은 이런 건물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민법은 단독주택 같은 건물들만을 예정해서 만들어졌었고 그 이후에 이런 아파트 같은 건물들, 뭐 연립주택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런 건물들을 집합건물이라고 해서 이 건물들을 이제 운영하기 위한, 관리 운영하기 위한 특별법이 생겨난 거고 주 목적은 이 한 칸 한 칸, 101호, 102호, 뭐 201호, 202호 한 칸 한 칸은 구분 소유권이라고도 부르고 전유 부분이라고 부르는데 전적으로 자기 소유인 부분이란 뜻이에요. 민법이 생각할 때 이 전유 부분은 단독주택 하나하나가 레고블럭처럼 쌓여 있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특별히 전유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규정을 만들지 않았어요. 그럼 집합건물법을 만들었던 이유는 몇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계단이나 복도, 엘리베이터가 있는 이 자리를 공용 부분, 특히 구조상 당연히 공용 부분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으로 정해져 있다. 법정 공용 부분 또는 당연 공용 부분 또는 구조상 공용 부분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는데 이 공용 부분이 누구의 소유도 아닌 것 같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관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특별법입니다. 자, 원래 민법은 이 공용 부분을 공유로 취급을 해서 공유에 관한 민법 조문을 적용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운영해보고 또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집합건물이 너무 많아진 세상에서는 공유 조문으로는 한계가 있다라고 해서 이 집합건물법이 만들어지게 돼요. 자, 그러면 출제자도 당연히 이 법을 만든 목적에 맞게 공용 부분에 관련된 내용을 출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문들, 뭐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자주 나온 지문 몇 개만 살려서 하고 공용 부분에 관련된 내용은 좀 철저하게 대비를 해주시면 이 특별법 준비는 충분하다는 겁니다. 자, 용어를 조금 더 세분화한다 그러면 계단복도 같은 엘리베이터 뭐 이런 것들을 법정 공용 부분, 당연 공용 부분, 구조상 공용 부분 이렇게 부를 수 있는데 관리소 같은 부분도 공용 부분이죠. 자, 이 부분도 계단복도 엘리베이터와 동일하게 공용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명칭상 부를 때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고 불러요. 생긴 모양은 단독주택처럼 생겼을 수 있지만 공용으로 쓰기로 규약으로 정했다라는 뜻입니다. 자, 법적인 취급에 있어서 크게 차이는 나지 않고 법정 공용 부분들은 등기부에 아예 기록할 방법도 없고 당연히 공용으로 취급이 되는데 이 규약상 공용 부분들은 생긴 구조는 단독주택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관리소 등기부에 이게 공용이라는 취지를 적어야만 계단복도와 같은 공용 부분 취급을 받게 된다. 이 부분만의 차이가 있고요. 그 공용 부분이 되고 난 이후의 취급은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모든 건물들은 땅에 지어지죠. 그러면 철거를 당하지 않게 해서는 이 토지를 사용하는 힘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 집합건물에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통칭해서 대지사용권이라고 부르고요. 이 대지사용권은 통상 이 건물 구분 소유자들의 공유 지분들이 모여서 대지사용권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지상권이나 임차권 같은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권리든 대지사용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집합건물 밑에 땅바닥을 사용하는 권리들을 다 통칭해서 부를 때는 대지사용권 이렇게 부르는 개념입니다. 대지사용권 출제도 종종 이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민법에서 공부하는 지상권에서 배우는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이해를 하시면 암기량을 좀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집합건물 안에서 여러 가지 결정을 해야 되거나 충돌 문제를 조율해야 되는 이런 일이 생겼을 때 그런 부분들을 결정하는 어떤 조직체가 필요하고 이것을 이제 관리단이라고 하는데 자, 관리단이라고 하면 여기 있는 집합건물 안에 구분 소유자 전원이 모이면 그것을 관리단이라고 합니다.
소유자 전원이 모여야 돼요. 임차인 이런 사람들 말고 소유자 전원이 모이면 그것이 관리단이고, 우리가 아파트에 살다 보면 관리단이라는 이야기는 많이 못 듣고 입주자 대표회의라는 말을 듣는데,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단은 조금 다른 거예요. 관리단이 매번 모여서 회의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관리단을 대신해서 일을 처리할 입주자의 대표들을 모아서 우리가 관리단의 일을 대신하고 있는 부분이 입주자 대표회의입니다. 자, 원래는 모든 결정을 관리단이 해야 되는데 업무상 편의를 위해서 입주자 대표회의가 하고 있는 거니까 하는 일은 입주자 대표회의가 하는 것과 비슷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일도 관리단의 업무였다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용어를 가지고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들을 공략을 좀 해볼 건데요. 자, 이 공용 부분 공략할 때 아주 편리한 방법이 있습니다. 자, 법정 공용 부분과 규약상 공용 부분은 등기부에 적어야 공용이 되느냐, 적지 않아도 공용이 되느냐의 차이는 살짝 있습니다만, 일단 공용이 되고 나면 법적 취급이 똑같다고 했죠. 자, 그러면 시험에 공용 부분에 관한 언급이 나오면 공용 부분이라고 써 있더라도 엘리베이터라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가장 완벽하게 공용 부분인 느낌이 확실하게 나는 엘리베이터를 공용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아주 편하게 풀려요. 외우는 느낌 없이 공용 부분 지문들이 아주 잘 풀립니다. 그러면 공용 부분을 엘리베이터로 읽어서 해결해 주시고 그 여력이 좀 남으면 그때 대지사용권, 관리단, 또는 관리규약, 여건이 닿는 부분까지 조금 더 추가를 해주시면 되고, 추가를 하다가 채 다 못 외운 부분이 있으면 빼고 풀어도 일단 공용 부분이 해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답을 선택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겁니다. 자, 공용 부분이라고 쓰고 뭐라고 읽는다? 네, 엘리베이터라고 읽어버리면 된다. 자, 그럼 한번 기출지문들을 볼게요. 자, 15회 추가 때, 18회 때 두 번 나왔던 지문입니다. 당연 공용 부분은 등기를 요하지 않지만 규약 공용 부분은 등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 엘리베이터 같은 것은 등기를 적을 곳도 없지만 관리소는 공용이라고 등기부에 적어야 공용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럴 때에만 엘리베이터하고 관리소를 구별해서 읽어주시면 돼요.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냥 공용 부분은 엘리베이터다. 구별 필요 없다. 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러면 다른 지문을 가볼게요. 자, 구분 소유자의 공용 부분에 관한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의 처분에 종속된다. 15회 때 기출 지문인데요. 자, 구분 소유자, 여기 한 칸 한 칸의 소유권을 가진 사람이 공용 부분의 지분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즉 101호 소유권을 갖고 있으면 계단 지분을 갖고 있고 엘리베이터 지분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 처분에 종속된다. 즉 101호를 팔면 엘리베이터의 지분도 따라간다. 어렵지 않죠? 자, 우리가 101호는 팔 건데 엘리베이터는 안 팔 거다. 그렇게 할 수 없겠잖아요. 이 아파트에 살려면 엘리베이터 사용해야 되니까. 자, 그러니까 공용 부분의 지분은 전유 부분을 따라가게 해 놓은 거예요. 자, 좀 다르게 써도 공용 부분은 엘리베이터는 구분 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겠지만 공용 부분의 엘리베이터의 지분을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 101호와 분리해서 처분할 수는 없는 거다. 자, 따라다니는 거고 분리 처분 안 되는 거다. 자, 공용 부분이라고 읽으면 좀 불편할 수 있지만 엘리베이터라고 읽어버리니까 너무 당연한 이야기가 된단 말이죠. 자, 이런 지문들의 출제가 주류를 이루는 게 집합건물법인 거예요. 다른 문제도 해볼까요? 자, 구분 소유자의 공용 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즉 여기 사는 소유자들의 엘리베이터의 소유권 취득은 등기가 필요치 않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엘리베이터의 등기가 어디 있어? 자, 101호 사면 101호에 딸린 엘리베이터 지분이 오는 거지. 엘리베이터에 등기를 가져오는 그런 게 있을 리 없잖아요. 자, 최근에까지도 출제 기록이 많고, 자, 34회, 31회, 30회, 최근 30회 이후로만 3번 출제가 있는 지문입니다. 자, 너무 쉽게 풀리는 지문이고 정답이 된 적도 많아요. 이런 지문을 잘 잡는다면 모르는 지문 많아도 상관이 없는 게 되는 거예요. 또 공용 부분 변경. 엘리베이터가 노후돼서 변경하나 봐요. 엘리베이터를 교체하는가 봅니다. 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통상집회 결의로 결정한다. 자, 약간은 낭비가 필요한데 관리단에서 이런 부분들을 결정할 텐데 일반적인 결정은 통상집회 결의라고 해서 관리단에서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과반수로 결정을 합니다. 하지만 자, 공용 부분 변경에 관한 사항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때로는 이 공용 부분 지분이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증개축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 공용부분 변경을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으로 결정하라고 했었어요. 그러다가 불과 3, 4년 전에 일괄적으로 4분의 3은 또 너무 과하거나 또는 부족할 수 있다 해서 자, 일반적인 공용부분 변경은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로 결정하고 이걸 원칙으로 하고 재건축이나 어떤 중축 과정에서 공용 부분의 소유권 비율이 달라질 정도로 심각한 변동이 생기는 이런 부분의 변경은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5분의 4로 재건축에 준해서 결정하는 걸로 자, 좀 약간 가중하는 정족수가 생겼고요. 아주 경미한 부분의 변경은 통상 결의로 하는 것으로 세 가지로 세분화되었습니다. 개정 이후에 아직 출제가 되지 않았는데 과거에 15회 추가 21회 때는 출제를 하던 지문인데 개정 이후에 미출제 상태라면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출제가 조만간 여러분들의 합격을 결정하게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자, 공용부분 변경 이제는 4분의 3으로 통일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는 3분의 2 그리고 소유권 비율이 달라질 정도의 큰 변화가 생긴다면 5분의 4 경미한 사항은 통상결의 과반수로 결정된다. 세 가지로 구분해서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출제 주제가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자, 그리고 자, 각 공유자는 공용 부분을 엘리베이터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당연하겠죠. 그렇죠? 자, 이게 집합건물법을 만든 아주 대표적인 이유를 보여주는 조문이고 그러다 보니까 출제도 최근에까지 많이 이어지는 지문입니다. 자, 과거에 집합건물법이 없을 때 이 계단복도 엘리베이터 공용 부분은 공유물이니까 공유조문을 적용하라고 했는데 공유조문을 적용하다 보면 엘리베이터 같은 공용 부분을 지분의 비율로 사용해야 해요. 그런데 집합건물에서 엘리베이터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해야 된다면 내가 한 달에 10번을 타야 되는지 20번을 타야 되는지 개수를 정해놓고 횟수를 정해놓고 탄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아 이렇게 운영 못하겠다 해서 집합건물법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질은 공유임에도 사용은 용도에 따라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틀린 지문으로 만들고자 할 때는 지분의 비율로 사용한다 이러면 틀린 지문이 되겠죠. 자, 틀린 지문이 어떤 모양을 띠게 될지도 예상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출제의 수도 굉장히 많은 지문입니다. 엘리베이터는 용도에 따라 타라. 이사 오는 날은 100번 타도 되고 방콕 하는 날은 한 번도 안 탈 수도 있고 그냥 그렇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또 다른 지문 볼게요. 공용 부분은 엘리베이터는 구분 소유자, 102호 소유자, 102호 소유자들의 공유이므로 각 공유자는 각각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엘리베이터를 공유물 분할 청구해서 8등분, 9등분을 한다? 있을 수 없겠죠. 자, 공유물은 원래 분할 청구가 자유지만 집합건물의 공용 부분, 엘리베이터는 분할 청구가 없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다 출제 사안이라는 거예요. 즉, 성질은 공유인데 민법상 공유처럼 생각하지 말고 공용 부분의 특징을 살려서 집합건물법이 뭐라고 규정했는지 공부해 오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이 출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출제가 좀 늘고 있는 부분은 공용 부분이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인데요. 자, 이거 간단합니다. 공용 부분 뭐라고 읽으면 돼요? 엘리베이터라고 읽으면 돼요. 그러면 엘리베이터를 취득시효로 소유권 취득할 수 있겠냐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내 거다 생각하고 20년간 타고 다니면 그 엘리베이터는 나의 개인 소유가 된다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고 있진 않겠죠. 자기 집 엘리베이터 버튼을 콕콕 누르면서 이걸 20년 타볼까라고 생각해 보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겠죠. 자, 그런 생각으로 대법원에 간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대법원은 공용 부분 취득시효의 대상이 아니야. 자주 점유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거든. 이라고 해버린 거예요. 출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너무 간단해요. 엘리베이터는 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없다가 되는 겁니다. 자, 이 외에도 집합건물법에는 굉장히 많은 조문들이 있습니다만 자, 공용 부분 조문들이 이렇게 안정적으로 해결이 되어지면 이제는 여력이 남는 범위 안에서 약간씩 추가하면서 시험에 대응을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평가 시험이니까 완벽하게 모든 문제를 맞출 필요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분량은 많고 효율은 떨어지는 이런 단원에서는 효율적으로 공용 부분 대응하고 자주 나오는 기출지문들 위주로만 선별해서 대응하시는 방법이 아주 좋은 공략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공용 부분을 엘리베이터로 읽기만 해도 해결이 되는 문장들은 일단 잡아놓고 가야 되겠습니다. 자, 집합건물법은 이게 출발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가장 어려워하는 민사특별법
명의신탁을 다루고 있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을 배워볼 텐데요. 사례 출제가 굉장히 많고 올해 뭐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이 아마 출제될 걸로 예상이 되는 것이 양자간 명의신탁이 최근에 출제를 너무 많이 했고 지금 34회도 또 양자간 명의신탁 출제를 했기 때문에 아마 35회는 중간생략형 또는 계약형 명의신탁 출제가 될 것이고 지금 최근의 동향으로 보아서는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의 새로운 판례들이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이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출제는 예상이 되는 섹터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유형 잘 구별하고 잘 준비한다면 어려운 사례 문제지만 또 한 문제 맞춰서 합격에 도움 받을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주 마지막 시간에도 꼭 명의신탁 마저 배워서 민사특별법 한 문제씩 더 맞을 수 있도록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